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용퇴 시기와 방법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으로 꼽히는 청화 스님을 조명합니다. 조계종 사태로 불교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어느덧 7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한국인 원폭 희생자들의 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가 경남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16일 이전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 시한이 전해진 가운데 설정 스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전까지는 용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설정 스님 퇴진 반대 시위 속에 내일로 예정됐던 조계종 원로회의는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설정 스님의 용퇴 반대 움직임, 향후 종단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기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오는 16일 이전까지 용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는 교권자주혁신위원회 위원장 미룬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정 스님 용퇴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룬 스님은 설정 스님이 자식이 있다는 의혹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섣불리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총무원장을 단지 설과 의혹만 갖고 쫓아내면 누가 총무원장을 하든 쫓겨날 수 있다면서 좀 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장 스님이 친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원장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만 가지고, 만약에 설만 가지고 원장을 쫓아내면 누가 원장을 해도 쫓아냅니다. 미룬 스님은 특히 총무원장이 여론재판에 밀려 퇴진한다면 종단 교권이 무너진다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총무원장을 지켜 종단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심사한 것도 무죄가 나오는데 현재 이 설만 가지고서 원장 나가라? 이건 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여론재판에 밀려 퇴진한다면 종단 교권이 무너집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유전자 검사에 의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결국 미룬 스님은 설정 스님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당분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교계 안팎에서는 교권자주혁신위원회 활동 마감 시한인 이달 말까지 설정 스님의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설정 스님이 미룬 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특별 담화를 발표하려다 이를 취소한 사실이 밝혀져 용퇴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는 설정 스님의 퇴진을 반대하는 재가단체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설정 스님을 지지하는 불자들의 모임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설정 스님의 은처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스님이 유전자 검사 절차에 적극 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어선사를 사랑하는 선화자 모임도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앞에서 법회를 열고 설정 스님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습니다. 설정 스님 퇴진 반대 시위 속에 내일로 예정된 조계종 원로회의는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설정 스님의 거취 문제로 종단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장 사퇴 여부를 둘러싼 종단 안팎의 논란과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 선원수자회 등이 이끄는 승려대회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조계사에서 종단 개혁을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 의장 월암 스님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3천여 명의 스님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님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기획보도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6번째 순서로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승으로 연불선 사상을 정립한 청화 스님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어려운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더욱더 어렵다고 이제 마음도 답답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은 아주 일상적이고 말입니다.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무건과 장자부라 자선으로 선법 수행 체계를 확립한 당대의 선승 청화 스님. 스님은 40여 년간 토굴에서 무건과 일종식, 즉 하루 한 끼 식사의 원칙을 지키며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철저한 수행 원칙을 지켰지만 대중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웠던 스님. 스님이 입작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불자들의 마음에 스님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법상에서도 항상 그러셨고 수행하는데 강조하시는 말씀이 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예를 모래알을 삶아서 모래알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24살에 백양사 운문함에서 마남 대종사 상자인 금타화상을 스승으로 불문에 귀의했습니다. 스님은 금타화상의 청빈정신과 통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하루 한 끼 공양과 장좌불화를 평생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전국의 사찰과 암자, 토굴 등지에서 수행 정진했던 스님은 마침내 1983년 곡성 태안사에 머물며 한국전쟁으로 불에 탄 태안사를 중흥시켰습니다. 이후 수묵산수화의 전통을 계승한 남종하의 거장 아산 조방원 선생으로부터 10만 평의 땅을 기증받아 성륜사를 창건하고 수많은 저술활동으로 수행에 관한 도리를 설파했습니다. 특히 스님은 생활 속 불교를 강조하며 후학양성과 포교 등을 통해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저같이 나이 많이 먹은 우리 노고사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으십시오.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떻게 마음먹고 있는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것만 가늠할 것이지 절대로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청빈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다 열반에 든 청화 스님의 생가를 여법하게 복원한 무주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주당에는 청화 스님의 저서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공부할 수 있는 명상센터와 연불선 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화사상연구회는 매년 연불선 사상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현대 연불선의 주창자로 불리는 스님의 사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통 불법이 많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이러한 현상을 접하면서 청화선사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청화사상연구회에서는 선사의 이런 뜻을 받들어 부처님의 정통 불법 사상을 만인에게 대인식시키고 동시에 이 나라 불교계에 부처님의 정통 가르침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를 하겠습니다. 무건과 자선으로 구도의 삶을 실천한 당대의 선승 청화 스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국립공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그러나 개정안은 국립공원의 최대 피해자인 불교계를 외면한 일방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획보도를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첫 순서로 자연공원법 개정안 마련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국립공원 시스템이 도입된 시점은 지난 1967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반세기 국립공원 보존 관리 근간인 이 자연공원법은 그러나 심각한 유연적 오류와 법 제도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회원으로 가입한 IUCN,
UN 세계 자연보존연맹은 국립공원을 획정할 경우 공원 내 전통 토착민의 상과 권한을 인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국가가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사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담은 유엔의 가이드라인과 헌법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1700년 자연과 공존해온 불교계의 역사와 수행문화, 재산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잘못된 첫 단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졌고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이해 당사자인 불교계는 과거처럼 배제됐습니다. 또 입법 예고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과정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조계종을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듣고 법안을 좀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사찰 소유 재산권 제한이나 문화재 관람료 등 국립공원 내 불교 관련 현안이 수두룩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등 범부처 단위의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공원 안에 사찰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찰은 거기에 그 보호지역 지정부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이자 전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들과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식 부족과 소통 부재를 주기적으로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협의 없이 자연공원법을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것은 굉장하게 도덕적으로 맞지도 않지만은 최소한 너희들하고 정부가 조계종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이것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범 이후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현 정부, 불교계를 배제하고 무시한 과거 정부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입장료 유료화로 논란이 됐던 진주시 남강 유등축제가 다시 무료로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올해부터 남강 유등축제 입장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강 유등축제는 매년 10월 진주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로 진주시는 지난 2015년 축제장 입장료 유료화 정책을 도입해 비용을 부과해왔지만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시 무료화가 결정됐습니다. 진주시는 남강 유등축제를 무료로 개방하되 최소한의 재정 확보를 위해 유등 띄우기 등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남겨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계사와 봉은사 등 전국의 사찰에서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는 오늘부터 수험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능시험 전날인 11월 14일까지 제2차 학업 원만 성취 100일 관음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10월 20일엔 3000배 철야 정진, 11월 10일 촛불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11월 14일엔 학업 성취 천도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조계사와 대구 팔공산 갓바위 등 유명 기도처에서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어느덧 73년이 지났지만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그 후손들의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원폭 희생자들의 혼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행사가 경남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불교계가 개최한 원폭 피해자 추모제 현장에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 공연이 펼쳐집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자 7만여 명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제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이 투하된 지 벌써 7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5만여 명의 우리 원폭 희생 영령들을 또 추모하는 오늘이 이제 추모제이고요. 어제는 저희들이 그 비핵 평화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야제의 성격을 또 띠고 있고
또 두 번 다시 이제 이 지구상에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2018년 합천 비핵평화대회는 원폭에 희생당한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올해로 제7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폭자와 그 후손들의 애절한 삶과 아픔을 공유하며 비핵화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원폭 희생 영령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하며 이제 고령으로 심신이 고단하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삶의 희망과 심신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 축원 올리겠습니다. 원폭 피해자 후손들은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 조사와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7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폭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소외된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가 북측 원폭 피해자와의 교류를 위한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원폭 투하에 책임 있는 미국 정부가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송광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송광사 승가복지회 기금 마련을 위한 유동영 작가의 사진전 송광사의 혼, 송광사의 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에서는 송광사의 사계를 사진과 지면에 담아온 유동영 작가가 발표한 사진 21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송광사 승가복지회 기금으로 사용돼 스님들의 수행과 복지 사업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름을 선명서화로 풀어낸 전시회가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 금정구 관음사 주지 운곡 스님은 불교 문화 융성과 번영을 목적으로 첫 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대각회 이사장 해총 스님과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등 부산 불교계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운곡 스님은 이름과 법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참 나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스님의 선화 20여 점과 선명서화 30여 점이 선보였고 신라 의상대사와 고려 보우국사, 조계종 종정을 지낸 동산 스님을 비롯해 부산 지역 큰 스님들의 법명도 전시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폭염도 피하고 새로운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곳, 바로 박물관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내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에 고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고려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 빛꽃 찍은 고려를 개최했습니다. 고려의 인쇄 문화, 우수한 인쇄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금속 활자와 상감청자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식으로 놀이를 하듯이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 문화의 어떤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먼저 고려 상감청자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코너가 눈에 띕니다. 흙 밟기부터 시작해 무늬 넣기, 물레 돌리기 등 고려 청자의 제작 과정을 놀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높은 역사적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설명부터 고려시대에 사용됐던 글자에 대한 소개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의 눈망울도 호기심으로 빛납니다. 오늘 뭐 했어요? 도자기 만드는 거하고 활자 체험했어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박물관에 와서 체험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이와 함께 박물관 야외에는
조선시대 당시 왕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었던 활쏘기 대회인 대사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왕이 활을 쏘는 자리인 어사위를 직접 재현해 놓았고 관역에 실제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사슴과 곰 그림을 삽입해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8월 중 나는야 금속활자 장인, 나는야 상감청자 장인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더운 여름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체험도 하고 무더위도 이겨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전횡을 휘두르는 재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제한적인 경영권 행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BBS 화쟁 토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의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진행한 BBS 화쟁 토론에서 패널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취지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제대로 된 국민연금 수익률을 들이자는 취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고 전사면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익률을 만들어드리자 그런 취지로 도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선진국에 영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한 20개국 정도의 금융선진국에는 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관여해가지고 연기금도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럼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한 예방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가 더 크다는. 두 사람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인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용건 위원장은 기업과 대화하는 수준일 뿐 의결권 등의 정부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또 이제 정부가 복지부 장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의결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사면 교수는 기업 경영 활동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연금 사회주의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연기금이 독립된 뒤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독립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연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장관이 왜 들어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는 연기금의 독립성을 얘기를 하면 독립성이 확보되면 순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용건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의 정합성을 맞춰놓는 것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고 전사면 교수는 연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인 이각범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국민연금을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로 삼으려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전북 지역 불교 시민단체 전북불교 네트워크가 지난 1일부터 1박 2일 동안 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와 고창군 동호해수욕장 등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행사 어서와 한국문화와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 완주군 봉동 국가산업단지 내 현대자동차 공장 등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3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선운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예불과 타종 체험, 108배, 도솔길 트레킹,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운사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로 숨진 네팔 노동자 비스타 산토스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네팔 노동자들과 함께 산토스 씨의 극락왕생을 축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는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앙경축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축식에서는 7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불러 광복과 정부 수립의 기쁨을 표현하고 경축식장 바로 옆에서 14일부터
정부 수립 70주년 국가기록 특별전도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18년도 해외 전통문화예술단 3개 팀을 브라질과 스페인, 중국, 3개 국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예술단원들은 오는 9일 주 브라질 한국문화원을 시작으로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 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 파견돼 연말까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가야금과 사물놀이, 단소, 무용을 가르치게 됩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은 오는 10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고려인 인문사회 연구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개소식을 기념해 오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3에서 백인의 식탁, 천인의 놀이터, 이주에서 정주로 고려인들의 삶과 문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이 절기상 입추인데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지만 여전히 폭염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이 역대 최악이었던 1994년 기록에 근접하면서 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람도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여름 들어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더위에도 취약한 소외된 이웃들이 폭염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위에서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8월 7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